지난 시간에 이제 그 몽고디비 클라우드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서버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을 위해서는 좀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몽구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콘솔 창에다가 npm install 하고 몽구스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네,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좀 추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const express, express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mongoose require 하고 이제 mongoose 라는 것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이곳에 이제 무엇을 추가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에 이 주소가 있죠? 네, 이 주소를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이제 수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이제 생성한 패스워드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1234, 1234로 했죠? 네,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스워드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security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edit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edit password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을 다시 하고 저장을 하면 새로운 패스워드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것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실습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컬렉션의 이름을 좀 지정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을 이 부분 앞에다가 컬렉션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express, json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제 URL을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구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구스 하고 connect URL then 여기에 이제 arrow 펑션이 하나 들어가고 콘솔 로그 여기 이제 약간 몽고DB connection is made 이런 건 다른 용어로 쳐도 상관없다는 거 이미 아시죠? 그리고 캐치는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이제 에러 메시지 출력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네, 이렇게 몽구스를 실행시키는, 그래서 해당 이 컨트롤러에다가 컨트롤러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연결하는 이 작업을 실행한 겁니다. 그럼 한번 동작을 시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연결이 됐는지. 네, 노드 index.js 얘를 좀 중지시키고요. 서버 온
MongoDB connection is made. 이 상태가 되면 정상적으로 몽고DB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델스에다가 유저스를 작업했던 건 테스트를 위한 일종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mongoose require mongoose const user schema.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약간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있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몽고스 스키마 하고 그 중괄호 안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라는 키값을 할 거고 해당 정보는 스트링 문자열이다. 얘도 스트링 문자열이고 인포도 스트링이다. 문자열이다.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자료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숫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는 유저. 그래서 유저는 몽고스 모델 유저고 유저 스키마는 유저 스키마에 이제 유저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넣고 그것을 모듈 익스포트를 활용해서 출력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임의로 만들었던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몽고DB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 그리고 몽고DB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이 스키마 형태의 구성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세세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모델스 유저가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비동기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싱크를 좀 붙이고요. 함수 안에다가 그리고 여기 try catch 부분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y라고 해서 넣고 일단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해서 일단은 바디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건 동일한데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const user라는 만들고 new user id 패스워드 info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유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넣을 곳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 유저 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await user save 이렇게 하면 몽고DB 데이터 안에 이렇게 새롭게 받아온 이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유저라는 스키마 안에다가 넣어서 세이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하신가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장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치, 에러, 리턴,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500 샌드. 이거는 명령이 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도 한번 좀 다 바꿔볼까요? async. 그리고 여기도 try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올라갈게요. 하고 일단은 유저의 파라미터를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있다면, 존재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찾는 방법이 조금 많이 달라요. 찾는 방법이 여기까지는 좀 지울게요. 훨씬 간단해집니다.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find one 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유저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해서 이제 유저에다가 해당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저라는 값이 없다면 return response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요 밑에 if 문 안에다가 return send 해서 이제 유저의 값을 보내주면은 이 값을 찾는 정보였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없다면 users라는 데이터에 user find 여기 빈 중괄호를 넣으면 전체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response send users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캐치 에러 return status 500 send error.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remove 작업하겠습니다. async 하고 try const의 user id는 request params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const user await user find one 이것도 아까 찾는 거랑 동일하죠. user id 그리고 만약에 if user면 return response status 404 send user not found 이거를 좀 실행 시켜줘라. 근데 이렇게 한 줄 명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괄호를 쳐도 되지만 이렇게 해줘도 이상 없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await user 아까 유저가 받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리턴 되니까 이 다음 명령 실행 안 될 거고 이렇게 받은 값에 대해서 remove 해라 해당 정보 그리고 response send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요.
return response status 500 send error. 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로 이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시죠. node index.js. 네, 일단 코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실행. 네, 미스터 부데이 잘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get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윙 아무것도 없네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넣은 값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 에러 코드가 하나 뜨게 되네요. 그럼 이게 무슨 에러일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백엔드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 콜렉션에 앱의 유저에 네,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네요. 근데 리턴되는 값이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됐을 때 이 유저, 이 유저가 대문자,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1을 한번 지우고 send. 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얘도 문서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네요. 몇 가지 이제 좀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소문자가 혹시 다른 것도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URL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유저. 한번 이어서 한번 또 실습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get 하면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넣지 않은 값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언더바 id와 언더바 v0. 요 값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값은 그 실질적인 이 문서에 대한 고유 아이디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들을 찾고 싶을 때 이것을 지정하고 싶다면 이 아이디를 사용하면 됩니다. 얘는 동일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면 이 문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한번 딜리트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스터 푸데이를 하나 지우자. 자, 그러면 여기는 출력을 안 해주는데 미스터 푸데이가 하나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서 거기에 익스프레스를 이용한 API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입력도 해보고 출력도 해보고 딜리트도 해본 거예요. 이것이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백엔드 API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고 핵심적인 성과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백엔드 API를 활용해서 아주 간단한 로그인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